예,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야권은 청와대를 향한 공세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안 전 후보자의 사퇴가 강경화 대치 정국과 여론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전 후보자가 됐네요. 어제 기자회견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직을 지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야당은 아무튼 공세 고삐를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사퇴해라, 조대엽 후보자 사퇴해라, 김상곤 후보자 사퇴해라. 추가 사퇴를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인수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 때부터 야당 중에 한 정당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다 보이콧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이제 퇴장하는 일로 해서 표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분이 그 직을 수행하는 데의 적합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그다음에 인사권자로서의 그 뜻을 존중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야당에서 이 모든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분들 중에 한두 가지의 결함이 지금 이제 확인되는 분들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안 하면 뭐 장애 투쟁을 하겠다, 내지는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내지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하고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는 형태 또는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체제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과연 그것이 옳으냐에 대한 여론이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덕 부장께서는 이제 어제 안경화 후보자 사퇴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뭐 오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강대강 대치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제 심해질 것 같은데. 네, 어저께 오전에 해명을 할 때 그 해명이 충분치 좀 못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 청문회에서 이제 결국엔 판단을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가진 지 9시간 만에 결국에 사의 표명을 하게 되는 법무부를 통해서 사의 표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야당은 이제 그동안 계속 뭐 이 사람 저 사람 물러나라고 주장했는데 어저께 이제 안경환 후보자 사퇴를 이제 계기로 어떤 야당이 어떤 양상이냐면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는 양상이고 특히 거기에 타겟이 조국 민정수석을 많이 거론하는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타겟이 그동안은 주로 그전만 해도 뭐 여러 사람을 거론했습니다만은 주로 강경화 후보자, 외교장관 후보자를 주로 타겟했는데 이제는 좀 그게 다변화됐습니다. 공세를 강화하면서 다변화되다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이것 때문에 또다시 그러니까 뭐 안은경화 후보자, 성견 후보자가 더 위험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강경화 후보자는 숨을 좀 돌리는 또 분위기 측면도 있어요. 타겟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세 사람을 더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주목해서 거론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조대엽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야당이 또 이렇게 여러 사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 계속 이렇게 물러나라고 하면 현역 의원은 지금 대다수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만은 너무 야당이 그 국정에 발목 잡기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사람을 주장할 경우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민심의 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80% 이상이기 때문에 민심의 역풍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야당도 공격하면서도 또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래서 과거 정권에 얼마만큼 낙마를 했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 조각을 한 사람들의 낙마가 한 3명 전후가 낙마가 각각 됐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과연 한 명으로 그칠 것인지 좀 더 한두 사람이 더 나올 것인지 이런 거는 좀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책임론이 이번 사태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안 전 후보와의 개인적 친분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지금 안경환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사적인 것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아들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그 이제 구설과 의혹 때문에 혹여라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에 그러니까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사퇴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사 검증의 내용 중에 예. 이분이 42년 전에 처음 결혼할 때의 내용이 포함 사실 안 되는 거죠. 스스로 그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는 그 대상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은 그 공직자 중에 이런 그러니까 개인 사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예.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이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 아닌가 싶은데 네.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좀 과하다라고 봅니다. 예. 혼인 신고 의혹을 또 얘기를 해주셔서 이 문제는 이제 개인사다. 개인사인데 이 문제를 아마 청와대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에 그러니까 인권위원장 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하지만 예. 지금 같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 제기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인사 검증 체크리스트에 이 문제요. 예를 들어서 혼인 후 뭐 변경 사유가 생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라는 것이 그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 이제 야당은 뭐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 예. 나와서 국회에서 운영위에서 얘기를 좀 해봐라. 인사참사의 원인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뭐 가능성은 저는 뭐 반반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반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 이제 누가 낙마를 했거나 이렇게 예. 인사 검증의 어떤 부실이라든가 인사 검증의 문제로 낙마를 한 경우에는 주로 이제 타겟이 민정수석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민정수석한테 주로 이제 야당의 공격이 갔던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뭔가 시스템이 결함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현재 요번 같은 경우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데다가 지금 예. 현재 민정수석실도 지금 요원들이 다 직원들이 다 충분히 다 갖춰져 있는 진용이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초반에 또 여러 가지 뭐 국방부의 뭘 감사를 보고 누락 사건을 감사하고 또 다른 것들 이렇게 하느라고 아마 이제 민정수석실이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여유가 없었을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안경환 후보자가 그거를 사전에 알렸느냐 안 알렸느냐 갖고 약간의 논란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계속 발생을 한다면 예. 조국 수석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네. 이번에 낙마하는 게 이걸 하나로 그친다면 그 조국 수석 책임론까지 실제로 야당 공세를 펴겠지만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게 이거죠. 이제 이 두 사람이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수석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조교를 당시 법대 조교를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일 때 거기 이제 참여연대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낼 때 인권위원회에서 서로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여서 오히려 검증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못 가진 거 아닌가 하는, 느슨해진 거 아니냐? 느슨한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 운영위를 부를 수 있느냐 문제는 운영위원장이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야3당이 합치면 과반 의석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할 수는 있어요. 소집할 수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반반이라 그랬던 건데 그러나 이 국회 운영이라는 거는 여야 간의 합의하에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 한쪽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혼자만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참석하지 않아도 부담도 좀 덜고 참석할 가능성이 실제로 운영되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이 운영이 소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인사수석, 민정수석 부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한 거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나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이로써 청와대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개혁 성향을 갖춘 비검찰 출신이 중용이 될지 아니면 검찰 출신 인사가 입각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개혁 과제,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또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 한결같이 진행하겠다라고 됐고, 어저께 안경환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사퇴의 변 중에 하나가 예.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그 탈검사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라는 예. 것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저는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됐던 그 흐름,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잘 진행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으로 내정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인선을 위해서 현역 의원 카드를 꺼내는 게 유리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김 의원님 의견에 뭐 어느 정도 비슷한 의견인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게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물러나더라도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런 거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더라도 일단 비검찰 출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검찰 출신이더라도 검찰에서 옷을 벗으니 굉장히 오래된 사람, 그래서 검찰과의 인연이 굉장히 적은 사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마땅히 검증하면서 그냥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야에 있는 사람을 할 경우는 좋은 개혁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야 출신의 이제 변호사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을 꺼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박범계 의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해철 전 민정수석인 그 친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전해철 예. 의원도 있고 박영선 의원도 있고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백승원 변호사, 뭐 그다음에 김형태 변호사, 그다음에 신현수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죠 지금. 예. 실제 그 민주당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검증 국면을 통과하기 쉬운 현역 정치인들이 만약에 입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나온 네 사람 자료화면에 보여드린 네 사람 정도, 그러니까 우윤근, 박범계, 박영선, 전해철 이 네 사람에 대한 뭐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래도 대변인이어서요. 예, 그 문제를 그러니까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제가 해서 말하면은 현역 의원 하게 되면 예. 지금까지 하던 일관되게 이 서너 사람이 많이 거론되어 온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박영선 의원은 또 이 법조 경력은 없는 분인데 법사위원을 많이 지냈잖아요.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기 그 급을 관계없이 한다면 예. 추미애 대표도 판사 경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표가 장관으로 갈 수 있느냐? 옛날에 대표 노무현 정부 때 대표급을 지내다가 장관 간 경세균 전 국회의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예. 보통 이 대표급은 이 총리급 좀 가까운 거로 치기 때문에 예. 여당의 대표는 예. 그래서 그런 급은 안 맞습니다만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판사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대표가 아닌 그냥 일반 의원이었다면 예. 후보자로 충분히 거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김현 대변인께서 좀 곤란해하시는 답변을 우리 김광덕 부장께서 도와주셨고요. 물론 뭐 이해합니다.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이 의원이 지금 적합하다, 이 의원이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좀 어렵겠죠. 죄송하고요.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국회에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재송부했는데 오늘 안 되면 이제 내일 임명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슈퍼 수요일도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강대강 대치 국면은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당연히 내일 문 대통령은 임명을 하시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제까지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약간은 이제 숨고르기 시간인 거고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6월 28일이면 거의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요. 그다음에 G20가 바로 코앞에 있고 해서 예. 일단은 그동안 이제
그 야당에서 강경화 장관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좀 자존심 싸움이지 않았나 싶어요. 한두 사람은 꼭 낙마를 시켜야지 야당이 선명하고 존재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경환 장관 내정자께서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를 한 마당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를 임명하는 문제까지 이 야당에서 그것을 하면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온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내일 진행돼야지만 차질 없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 뭐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등 이 외교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강 후보자 인선을 미룰 명분이 약한 만큼 야권에서도 고심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내일 임명을 하는 거로 대충 예.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안경환 후보자 그 사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 좀 숨고르면서 고심하기는 고심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내일이나 모레 임명할 거로 보고요. 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현실상 볼 때. 예. 일단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30일 있는데 그런데 사실 외교장관 없이 가서 한미 정상을 한다는 건 모양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거든요. 실무적인 예. 일화 밑에서 돕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있고 또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믿고 우리는 간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취하면서 예. 일단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하는 모습을 지금 제일 먼저 야당이 이제 주장해온 게 강경화 후보자 낙마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도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의 어떤 명분도 있지만 또 약간 자존심과 힘겨루기라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야당이 그런 데서 강하게 이제 안경환 후보자에도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낙마를 시켰으니 예. 예. 더 이제 또 강경환 후보자도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은 정상회담이 다가왔고 예. 국정 공백을 또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국민들은 인사 검증을 좀 이왕이면 좀 제대로 해야지 좀 철저하게 그런 여론도 있으면서 또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는 또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야당도 고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강대강으로 치킨 게임 하듯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청와대와 야당이 뭐 완전한 협치는 못하더라도 예. 서로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국정 운영이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타협하는 대화 타협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인사청문회 전국 들었으면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의 공조는 뭐 부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이제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이제 만약에 임명을 한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임명한 이후에 국민의당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다든지 준 여당이라는 표현까지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요. 국민의당이 돌아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이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그나마 좀 개혁적이고 중도층에 가까운 분들이 그동안 지지를 표명했던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곱지 않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외교나 통일이나 안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개혁적인 예. 방향으로 좀 입장을 가져주길 바라는 게 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스탠스, 외교 안보 통일의 스탠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어야지만 현재 있는 지지도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 보고요. 얼마 전, 그러니까 어저께 박지원 의원께서 예. 본인이 글을 올렸다시피 그러니까 잘한 것은 좀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물을 좀 넓게 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떠오르는데 예. 어쨌든 저희는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예. 정당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각을 세우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특히 강경화 장관에 대한 것에 대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네. 예. 박지원 전 대표도 언급을 해주셨고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동영 의원, 박지원 대표 주기차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민주당에 협조하고 청와대에 협조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은 뭐라고 보세요, 혹시? 그래서 그 국민의당의 이 기류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 야3당이 강경화, 조대엽,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3당이 이거에 대한 반대의 강도라든가 결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데서는 좀 찬성하는 기류도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이제 국민의당은 요번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강경화 후보자를 굉장히 반대했던 게 강경화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예. 한 명도 낙마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야당인데 한 명도 그래도 의혹이 전혀 제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명도 낙마를 못 시킬 경우 어찌 보면은 뭐 소위 여당 이중대라는 말이 일부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당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국민의당이 좀 신경 쓴 차별점을 둬야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80%가 넘었는데 뭐 가령 지난주에 갤럽 조사인 경우에 뭐 한 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뭐 그게 오차 범위도 다 있습니다만은 호남 지지율이 99%로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당의 많은 현역 의원이 호남 출신들인데 그런 그 높은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강하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에 훨씬 모자라는 120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좌우라 이념과 이 노선을 떠나서 국정이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우리 협조할 수밖에 없다. 아까 명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명분 그리고 국정 공백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분으로 국민의당이 부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완전히 손잡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정부 여당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박지원 지금 전 대표가 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문생큐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고공행진도 국물에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문 대통령이 굉장히 뭐 이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공격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너희들 혼자서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국정 운영하기엔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볼 때는 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바람이 들어간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당대당 차원의 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박지원 전 대표의 아까 처음에 전 원내대표는 그 전에 원내대표고요.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국정 운영을 주도하면서 다 그냥 잘 돼버리면 국민의당의 존재 의의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혼자만은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거를 또 어느 정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진짜 필요로 하고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칠 수 있는 그러나 그 방향은 정부 여당과의 어느 정도 협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길게는 어떤 정책 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한 연정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로만 협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 세심한 배려라는 표현은 결국에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당대당 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정도 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김현 대변인 님 생각은 어찌 좀 들어봐야겠네요. 아직 그런 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럴 타이밍이 아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그 한 면만 보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여론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라든가 외교안보 통일 분야 특히 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냥 쭉 잘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또 두 번째는 호남에 대해서 배려하겠다 인사 정책에서 배려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뭔가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호남 민심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지지가 유지될 거냐 아니냐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겸허히 수용을 하지만 과도하게 발목 잡기를 한다거나 다른 야당과 궤를 같이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뒷받침을 안 하는 기존 방식, 과거 방식으로에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라면 저는 지금의
그 국민의당이 조금 더 신중하게 또는 좀 더 배려를 해서 전국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귀담아 들을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국정을 수행하는 또는 국정 수행의 과정에서의 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느냐의 문제가 호남 민심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연정이니 다른 형태의 정치권의 이합 집산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좀 안 맞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안에서 한마디만 하자면 제가 당장 연정이 되거나 추진한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연정을 추진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연말 연초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총선의 민심이라는 건 어떻든 다당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변경시킨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로 해서 협치를 서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여권이 일단은 그렇게 갈 거라 보입니다.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7월 3일 그리고 6월 26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뭐 연일 변화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뭐 좀처럼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틀 전에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 위원장 강동호 위원장이 그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이 점을 반성하고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의 좀 그 구태의연하고 또는 색깔론이나 종북 타령을 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한 그러니까 관심과 조명은 받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아직 바른정당의 경우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 한 뭐 3, 4일 전에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소위 건전한 보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의 차별성을 부각이 되면 국민들의 판단이 조금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알다시피 이제 홍준표 전 지사하고 원유철 전 원내대표, 신상진 의원 이 사람 세 사람이 이제 대표를 놓고 대결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이해운 의원, 그다음에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김영우 의원 이렇게 5사람 이렇게 오자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야당의 국민들이 이제 지금 대선에서 대패를 한 거 아닙니까? 야당에 바라는 거는 내가 보면 크게 두 가지라 봅니다. 그동안 보수가 이 국정농단 사건까지 초래했기 때문에 보수의 집권당 체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대혁신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야당의 본래 역할인 견제를 정부는 힘있게 국정 운영을 민생과 안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또 야당으로 또 하나 역할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바른정당은 지금 건물 인사들이 안 나와서 이게 너무 경량급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경량급에서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나왔듯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옛날에 영국에서 노동당을 개혁했던 그 토니 블레어라든가 이번에 프랑스에서 새로운 진짜 한석 의석 없이 등장해서 대통령 되고 지금 완전히 새로운 최대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마크롱 대통령 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리고 무조건 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또 야당에도 새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저희가 아까 정당명 지지율을 잠깐 나갔었는데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10%,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이제 한 자릿수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타 당에 대한 해법 내지는 방법론을 제가 여쭤보는 게 좀 민망스럽게 합니다만 이런 낮은 지지율 답보 상태를 정당이 극복하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 이제 부장께서는 뭔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대선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후보만을 바라보면서 문재인만 공격하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았다. 예.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식이 그 색깔론이나 종북론이나 좀 막말 같은 걸로 하면서 좀 거칠게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107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현재 10%대 또는 한 자릿수가 40석, 20석, 6석 되는 정당이 그러면은 바로 뭐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예. 보수가 보수답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건전한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보 분야나 아니면은 뭐 국방 분야에 유능한 것, 그다음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유능한 점을 보여주는 대안을 갖춘 정치를 할 때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예.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그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우리 사회의 25%에서 30%가 요지부동이었던 보수층의 지지가 거의 두 당으로 합쳐도 지금 15%, 17%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보수 지지층들이 그 결집이 일단은 무너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보수 세력조차에게도 외면받는다. 지금 보수 정당이 그렇다면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그 일단은 좀 건전하고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것을 좀 바라지 않느냐. 그리고 불안정한 것을 좀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래도 뭐 가장 최근까지 야당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지만요. 야당을 향한 진정성 있는 조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 시간 함께했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